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시장이 이제 좀 돌아섰어요, 그죠?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 애들도 있고 약간 쇼크성 실적도 있고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맞춘 것도 있고 좀 잘 못 맞춘 것도 있는데요. 네,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항상 전망치라는 거는 전망일 뿐입니다. 예. 회사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시장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는 수치들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거기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네, 항상 맞출 수는 없다는 거, 예, 이렇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전망한 것보다 서프라이즈 난 것도 있고요, 쇼크 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포트 비중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에 메타버스 영상 조회수 괜찮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철저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PND라 그랬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자, 오늘은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 디바이스가 본격화돼서 나올 텐데요. 지금은 오큘러스 퀘스트 밖에 없지만 이제 애플 VR이 나올 거고 앞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시대가 올 텐데 거기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봐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메타버스 디바이스 중심으로 오늘 가져왔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요, 2500 PPI를 구현해야 됩니다. 자, PPI가 뭐냐면요, 픽셀 퍼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안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겠죠. 그죠? 디스플레이인데, 자, 기존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나 LCD 가지고는요, 요게 한 1500 PPI가 한계입니다. 사실은 1500 PPI도 되게 힘들어요. 한 500 PPI대가 지금 스마트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OLED 같은 경우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특히 OLED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방식으로 증착을 합니다. 증착을. 그러면 이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게 일본의 DMP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으로 납품을 하는데요. 마스크 자체가 요게 500 PPI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거지로 해도 한 1500 PPI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2500 PPI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유리기판을요, 실리콘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리콘은 주로 반도체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에다 쓰던 것들인데 요거를 디스플레이로 좀 전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OLEDOS, 온 실리콘이죠. 그리고 LCDOS. 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유리기판에서 실리콘 기판으로 바뀐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기술이 그러면 되면 수혜를 보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자, 지금 올레도스나 LCDOS 쪽으로 하는 회사들은 제일 잘하는 회사는 사실 소니예요. 소니. 일본의 소니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요. 자, 국내 그럼 회사에서는 누가 있을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소회사 중에서는요, 라온테크라는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좀 기대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애플이 AR하고 VR을 어떻게 내놓을까? 그죠? 앞으로는 2500 PPI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은요, 또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이고요.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주사율이 중요합니다. 주사율. 주사율인데요, 가변 주사율입니다. 자, 우리 디스플레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마트폰의 대세는 60Hz가 지금 대세죠. 60Hz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수업 시간에 좀 집중 안 될 때 이렇게 책에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 움직이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초당 60장의 그림이 이렇게 샷이 된다는 거고요. 요게 지금 120Hz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프로나 프로 맥스 이런 모델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120Hz의 침투율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왜냐면 스마트폰은 좀 멀리서 보죠. 그런데 VR 기기, AR 기기는 굉장히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속 주사율이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소모가 너무, 전력 소모가 많아지겠죠. 그죠? 전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프로세싱을 할 때는 120Hz로 하다가 그냥 좀 떨어지는 거 작업할 때는 60Hz나 아니면 10Hz 정도로 해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변 주사율과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LX 세미콘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하겠죠. 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하는데요. 자, 120Hz를 하면 전력 소모가 늘어납니다. 그죠? 전력 소모가 늘어나니까요. 설계를 굉장히 기깔나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LX 세미콘이 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물론 5G 밀리미터 웨이브로 통신을 해야겠죠. 굉장히 고주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려면 그게 송수신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기서 하는 회사가 우주 일렉트로닉스.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이런 고성능의 디스플레이 주사율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커넥터를 한다는 겁니다. 커넥터를 하고 있고요. 자, 기존에는 요거는 이제 일본의 히로세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 했어요. 히로세라는 업체가 잘 했지만 요거를 이제 기술을 거의 따라잡을 만큼, 뒤집을 만큼 지금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좀 더 유망하다라는 거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요, 요게 240Hz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야겠죠. 그리고 부가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이고요. 자, LTPO라는 기술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LTPS하고요, 옥사이드를 합친 기술입니다. 자, LTPS는요, 저온 폴리실리콘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아모퍼스라는 TFT 대비해서 요게 초창기 때 나오는 TFT의 기술이죠. 요거 대비해서 저온 폴리실리콘은 100배의 모빌리티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전자이동 속도가 100배가 빠르기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이 됐죠. 지금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LTPS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면적에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면적에서는 옥사이드가 쓰입니다. 옥사이드 TFT가 쓰이던데요. 자, 요거는 10배의 모빌리티를 가집니다. 10배의 모빌리티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해상도가 4K에서 8K까지 가야 되죠. 자, 8K의 해상도면 결국 AR, VR은 8K의 해상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LTPS로 다 쓰면 좋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한 30번 쓰면 배터리 방전돼 버리고, 아니면 유선으로 쓰면 이렇게 거치적거리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LTPO라는 기술 가지고 고성능과 저전력을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저전력 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가변주사율 이야기한 것처럼 고성능 작업할 때는 LTPS가 가동하고요. 그리고 저전력일 때는 옥사이드가 가동하면 되겠죠. 자, 요 기술은요, 이 LTPO라는 기술은 애플의 독자 특허입니다. 독자 특허고요. 앞으로 LTPO 쪽으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또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 아이폰 이런 쪽으로 이제 가변 주사율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고요. 앞으로는 이쪽이 점점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LTPS 라인에다가 좀 보완 투자가 필요합니다. 옥사이드를 보완 투자가 필요한데요. 여기 관련된 업체가 AP 시스템, 레이저 어닐링,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좀 약간 겹치는데요. 비아트론이라는 열처리 업체가 여기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앞으로 더 고도화돼야 된다는 거, AR, VR이 되면 더 고도화돼야 된다는 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와 반도체 기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AR이나 VR이 되면요, 점점 더 좁은 공간에, 그죠? 많이 실장을 해야겠죠. 실장이라는 건 SMT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의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컴퓨터 뜯어보면 주기판이라는 메인 마더보드라 그러죠. HDI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판이 있고요. 여기 PCB죠. PCB입니다. 다 전부 PCB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반도체 패키지 하면 AP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자, 우리 IT신 열심히 보신 분들은 그림 익숙하실 겁니다. 자, 플립칩 CSP, 그죠? 요거는 AP를 실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칩을 가지고 여기에 딱 올리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실장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그죠? 이렇게 실장이 되는 거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붙겠죠. 그죠? 메모리 AP도 붙겠고, D램도 붙고, 그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붙고. 자, 이런 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장을 다 하겠죠. 이렇게 다 할 텐데요. 자, 기존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잖아요. 웨어러블.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AR이나 VR도 결국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반도체 기판 있잖아요. 요게 서브스트레이트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 크기를 막 늘립니다. 대신에 주기판이 없어져요. 주기판이 없어지고요. 여기에다가 AP 칩을 실장하고요. AP 칩을 실장하고, 자, 여기에다가 또 메모리 같은 것도 실장하고요. RF 같은 것도 실장하고요. 그리고 더블 사이드 몰드라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자, 밑으로도 칩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서브스트레이트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이기종 칩들이 기존의 AP뿐만 아니라 뭐 메모리, RF 여러 가지 칩들이 같이 이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 패키지. 시스템 인 패키지, 그리고 안테나 인 패키지. RF 모듈들이 덩어리로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관련된 기판을 납품하는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뭐 주기판 쪽이나 FPCB나, 그죠? 이런 쪽은 좀 수요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이런 쪽이 좋아지는 거고요. 자, 점점 더 콤팩트해지고 AR, VR처럼 되면 시스템 인 패키지, 안테나 인 패키징 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기판을 납품하는, 그죠?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자, 이 두 회사는 안테나 인 패키징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 인 패키지 쪽으로는 심텍이나 대덕전자나, 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더블 사이드 몰드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처리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그죠? 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첨단 디바이스든 이 회사들은 계속 좋아진다는 그림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R, VR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TOF라 그러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자, 요거는 라이다 센서라고도 합니다. 그죠? 라이다 센서라고 합니다. 라이다 센서라고도 하고요. 자, 애플이 하면 요 카메라와 TOF 쪽을 AR, VR에다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우리 현실에 있는 현실 공간을 비트의 세계, 메타버스로 옮기기 위한 중요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와 이런 쪽을 하는 거는 LG 이노텍이 아마 애플 쪽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액추에이터,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쪽, 이쪽은 이제 자화전자라는 회사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 장비 쪽은 하이비전 시스템. 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나 MC넥스 같은 회사들이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이런 쪽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제우스에 대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우스는 습식 세정업체입니다. 그죠? 습식 세정업체고,
자, 제가 반성 드리자면 일단 제 전망치보다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쇼크성 실적이 나왔고요. 자, 저는 한 3Q를 한 120억 정도로 봤는데 어제 실적이 나오는데 한 44억밖에 안 나왔어요. 매출도 적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손절을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더 해야 될지 여기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은 절대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적이라는 거는 전망치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우스라는 회사는 장비업체입니다. 장비죠. 장비업체인데요. 장비업체인데 그럼 장비업체는 반도체 업체들이 수주를 줘야지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수주를 줘야지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수주가 왜 안 나왔냐? 왜 안 나왔냐? 수주에서 탈락한 거냐? 아니면 연기된 거냐? 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 탈락한 건 아니고요. 연기가 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제우스를 좋게 본 거는 TSV 쪽 세정 쪽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이 기술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입니다. 그죠?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의 X큐브나 뭐 I큐브나 그죠? H큐브 적어도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런 쪽으로는 돼야지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막 한미 반도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얘들이 수주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오사트 쪽으로. 대만입니다. 대만. 사실은 국내 오사트 쪽으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수주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도 이쪽으로 수주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주가 늦게 나오는 건데요.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인텔입니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사파이어 래피드 언제 나옵니까? 1Q에 양산 탑니다. 내년에. 여기서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냥 접고 머리 아프니까 다른 거 할래 라고 하시면 비중 축소하면서 좀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이런 그림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그런데 섣불리 저는 물타기 하는 거는 조언은 드리지 않고요. 자, 여기에 충분히 돌아설 만한 모멘텀들이 나올 때 그리고 원래 4분기 모멘텀이라는 게 없어요. 시장에는. 보통 4분기는 연말에 펀드 매니저들 북클로징도 하고 새로 잘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모멘텀은 좀 적다고 보시고요. 내년을 보신다 그러면 올 연말에 조금씩 좀 더 담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훼손됐다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전망이라는 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항상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직접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셨죠? 네.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반등 좀 해서 다행입니다. 연말까지 좀 이런 분위기가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자, 저한테 힘도 좀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